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눈을 감고 있든 뜨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감정의 표면이 아닌 그 아래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헤일 드워스킨이 수십 년에 걸쳐 발견한 단 하나의 진실, 그것을 함께 마주합니다. 헤일 드워스킨. 그는 1996년 애리조나의 세도나 트레이닝 어소시에이츠를 설립하고 자신의 스승 레스터 레벤슨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도나 메서드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고치려는 방법이 아닙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놓아버리는 능력을 깨우는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단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강연의 핵심 한 줄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고통은 단 5가지 욕구의 그림자입니다. 분노, 불안, 슬픔, 외로움, 자책. 이 감정들은 각각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나뭇잎이 아무리 다양한 모양을 가져도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나듯 우리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드워스키는 그 뿌리를 4가지 욕구라고 불렀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통제하고 싶은 욕구, 안전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분리되고 싶은 욕구.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보통 그 감정 자체를 문제로 봅니다. 하지만 드워스키는 말합니다. 감정은 문제가 아니라 증상이라고. 두통이 생겼을 때 진통제만 먹는 것과 두통의 원인을 찾는 것은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의 통증을 없애려 할수록 뿌리는 더 깊어집니다. 충족되지 않은 욕구 하나가 그 아래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연을 통해 당신은 2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표면이 아닌 뿌리를 보는 눈. 두 번째는 오늘 밤 잠들기 전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복잡한 수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눈을 감은 채로도 충분합니다. 잠재의식은 이미 듣고 있고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세도나 메소드는 감정을 억누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감정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덮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흐르는 강물 위에 돌을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잠시 막히지만 결국 더 큰 힘으로 터져 나옵니다. 드워스킨이 말하는 놓아버림은 다릅니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붙들리지 않는 것. 물 위의 낙엽처럼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같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의 뿌리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그 뿌리를 향해 천천히 내려갑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이 목소리가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드워스키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당신의 의식 안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오늘 밤 당신의 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는 흔히 그 감정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노를 느끼면 분노를 없애려 하고 슬픔이 오면 슬픔을 지우려 합니다. 하지만 헤일 드워스키는 말합니다. 감정은 병이 아니라 신호라고. 연기를 보고 연기만 쫓아다니면 불씨는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방식은 크게 2가지입니다. 억누르거나 분석하거나. 억누르면 잠시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사라진 게 아니라 몸속 어딘가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해도 그 감정이 다음날 다시 찾아오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증상만 건드리면 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드워스킨의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라고.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강연을 듣고 있었지만 대답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불안, 지루함, 기대, 슬픔, 무기력, 설렘, 분노, 공허함, 수십 가지 단어가 쏟아졌습니다. 드워스키는 그 장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그 감정들 아래에는 하나의 공통된 뿌리가 있다고. 잡초를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줄기를 꺾으면 당장은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며칠 후 같은 자리에서 다시 돋아납니다.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감정도 똑같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슬픔을 외면하고 불안을 바쁨으로 덮어도 그 감정들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세도나 메서드는 줄기가 아니라 뿌리를 다룹니다.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내면의 욕구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두어스킨은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부정적 감정의 아래에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다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통제하고 싶은 욕구, 안전하고 싶은 욕구. 감정은 그 욕구가 위협받을 때 표면으로 올라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감정을 없애려 싸우는 것은 온도계를 부수고 열이 내렸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들기 전 당신 안에 머물고 있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 내면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감정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다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가? 헤일 두어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정은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을 자유로 이끄는 문이다. 그 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다음에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두어스키는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수백 가지 감정들은 사실 단 5개의 뿌리에서 자라난다고. 분노도, 불안도, 외로움도. 그 표면 아래를 충분히 깊이 파고 들어가면 반드시 5가지 욕구 중 하나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지도를 함께 펼쳐봅니다. 첫 번째 뿌리는 인정 욕구입니다. 타인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눈빛에서 자신의 가치를 읽어왔습니다. 그 습관이 어른이 되어서도 남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립니다. 칭찬을 받으면 잠시 안도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은 언제나 밖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통제 욕구입니다. 결과를 내 뜻대로 만들고 싶은 긴장. 사람을 바꾸려 하고 상황을 조종하려 합니다. 그 긴장이 몸 어딘가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 번째는 안전 욕구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불확실성을 막으려 합니다. 걱정이라는 형태로, 과도한 준비라는 형태로. 하지만 두어스키는 말합니다. 안전을 향한 집착이 오히려 두려움을 더 크게 키운다고. 네 번째는 분리 욕구입니다. 나와 타인 사이에 경계를 세우고 싶은 충동. 혼자이고 싶고, 특별하고 싶고, 누구와도 같아지고 싶지 않은 마음. 다섯 번째는 하나됨 욕구입니다. 모든 것과 연결되고 싶은 깊은 갈망. 이것은 아름다운 욕구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집착이 될 때 고통이 됩니다. 연결을 너무 강하게 원할 때 우리는 오히려 단절감을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됩니다. 분리와 하나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두얼스키는 이 5 욕구를 나무의 뿌리 시스템에 비유합니다. 지상에 보이는 가지와 잎사귀들, 즉 우리의 분노, 질투, 슬픔, 불안은 수십 수백 가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땅속에서는 단 하나의 뿌리가 그 모든 가지의 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뿌리 하나를 놓아버리면 그 뿌리에 연결된 수십 개의 감정가지가 동시에 힘을 잃습니다. 하나씩 가지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도나 메서드의 핵심 논리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욕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연결되고 싶은 마음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두어스킨이 말하는 것은 그 욕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욕구에 매달리는 것, 욕구가 반드시 채워져야만 한다는 긴장, 그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5가지 중 어떤 뿌리가 오늘 당신 안에서 가장 크게 당기고 있는지 그저 느껴보세요. 헤일 두어스키는 말합니다. 욕구를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것으로부터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지도를 손에 쥐었다면 이제 그 지도 위에서 걸어가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까? 억누르지도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가슴 안에서 일렁이는 그 감각을 조이는 느낌이든 무거운 느낌이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환영합니다. 두어스키는 말합니다. 감정을 밀어낼수록 감정은 더 단단해진다고. 환영은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충분히 느껴지면 두 번째 질문을 조용히 던집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지? 이 질문은 머리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 어딘가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도나 메서드는 이 4가지 뿌리 욕구를 제시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통제하고 싶은 욕구, 안전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분리되거나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 지금 느끼는 감정은 이 중 하나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내일 아침 마감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손이 분주해집니다. 이 압박감을 그냥 스트레스라고 넘기지 않고 잠시 멈춰 묻습니다. 이 긴장 아래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보입니다.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기대, 그 기대 뒤에 숨은 인정 욕구. 감정은 증상이었고 욕구가 뿌리였습니다. 이 뿌리를 발견하는 순간 압박감의 성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어스킨의 워크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참가자가 직장에서 느끼는 압박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두어스킨은 말했습니다. 지금 그 압박감이 어떤 욕구에서 왔는지 조용히 몸에게 물어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참가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구나. 단 한마디였습니다. 분석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숨겨두었던 욕구를 스스로 발견한 것. 그것만으로 가슴 안에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왜 욕구를 발견하는 것만으로 감정의 강도가 낮아질까요? 무의식 안에 숨어있던 욕구는 의식의 빛이 닿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거대해 보이던 것이 빛 아래 드러나면 그 실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뿌리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구에 이름을 붙이는 것, 그것은 무의식의 창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들이 그 창문을 조금씩 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단계는 분석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욕구를 갖게 됐을까를 추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개입하는 순간 탐색은 생각의 미로로 빠져듭니다. 두어스킨이 말하는 탐색은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가슴이 조여드는 감각, 목이 막히는 느낌, 배 안에서 울리는 무게감. 그 신체 감각을 따라가면 욕구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느끼고 기다리세요.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욕구를 찾는 질문법은 그 운명의 방향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감정을 환영하고 욕구를 감지하는 것, 이 두 걸음이 다음 문으로 이어집니다. 놓아버린다는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두어스킨은 분명히 말합니다. 놓아버림은 욕구 자체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욕구에 매달리는 집착, 그 긴장의 소나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손을 꽉 쥐고 있던 것을 그냥 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세도나 메서드의 창시자
레스터 레벤슨의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1952년 42세의 물리학자이자 사업가였던 그는 두 번째 심장마비를 겪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 위험하다고. 그는 죽음을 선고받은 채 뉴욕의 아파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도망치거나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내면이라는 실험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레스터는 자신 안에 쌓인 욕구들을 하나씩 꺼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통제하고 싶은 욕구, 안전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그것들을 억누르거나 분석하는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가? 드워스키는 이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레스터가 욕구를 하나 내려놓을 때마다 그것에 연결된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이 함께 힘을 잃어갔다고. 뿌리가 흔들리면 가지도 흔들리는 법입니다. 드워스키는 이 순간을 위해 세 가지 질문을 건넵니다. 첫째, 나는 지금 이 욕구를 놓아버릴 수 있는가? 능력을 묻는 것입니다. 둘째, 나는 놓아버리겠는가?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언제?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 세 질문은 분석이 아닙니다. 내면에 이미 있는 해방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질문을 듣고 있습니다. 놓아버림은 머리로 납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어떤 분은 가슴 한가운데가 조용히 열리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올라가 있던 어깨가 그제야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호흡이 갑자기 깊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른 결과가 아닙니다. 집착이 실제로 풀렸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레스터가 석 달 만에 건강을 회복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 신체적 해방이 반복되고 쌓인 결과였습니다.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놓아버림은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같은 욕구라도 반복해서 마주하고 반복해서 내려놓을수록 그 뿌리는 점점 얕아집니다. 처음에는 큰 힘이 필요하지만 세 번째, 다섯 번째가 되면 그 욕구는 더 이상 당신을 붙잡지 못합니다. 레스터가 그랬듯이 이것은 하룻밤의 기적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자유입니다. 드워스키는 말합니다. 자유는 어딘가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을 때 이미 그 자리에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레스터는 죽음의 문턱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43년을 더 살게 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 안에서도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해방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앞에 잠시 멈춥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감정을 놓아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걸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하나의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드워스키는 말합니다. 해방은 감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감정을 더 선명하게 느끼되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입니다. 호수를 생각해 보세요.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호수 자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해방된 사람은 물결을 느끼지만 물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파동이고 당신은 그것을 담는 고요한 수면입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두어스킨의 강의에 이런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충분하다를 수십 번 반복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이 더 커졌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긍정학원은 표면에 밝은 색을 덧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 뿌리 욕구,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칠을 덧바를수록 오히려 그 밑에 균열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억압과 해방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감정이 잠잠해지니까요. 하지만 그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억압은 감정을 안으로 밀어넣어 잠깁니다. 해방은 문을 열어
감정이 스스로 빠져나가도록 허용합니다. 억압된 감정은 압력이 쌓여 언젠가 터집니다. 해방된 감정은 연기처럼 흩어집니다. 드워스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억압은 손을 꽉 쥐는 것이고 해방은 손을 펴는 것이라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이 방법은 명상 시간이나 특별한 순간에만 쓴다. 하지만 5가지 뿌리 욕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회의 중 상사의 말 한마디에 움츠러들 때, 운전 중 갑자기 밀려오는 초조함, 잠들기 전 이유 없이 무거워지는 가슴, 그 모든 순간이 해방의 문이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자리를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감정을 느끼며 조용히 묻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놓아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감정을 고쳐야 할 문제로 보는 시선에 대해 드워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뿌리 욕구가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신호를 없애려 싸울수록 신호는 더 크게 울립니다. 싸우는 대신 그 신호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욕구를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헤일 드워스키는 말합니다. 감정은 당신이 아닙니다. 감정은 당신의 더 넓은 의식 안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꽤 깊은 곳까지 걸어왔습니다. 감정은 뿌리가 아니라 증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단 5가지 욕구가 있다는 것. 승인받고 싶은 마음, 통제하고 싶은 마음, 안전하고 싶은 마음, 분리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 이 5개의 뿌리가 우리가 느끼는 거의 모든 감정적 고통의 진짜 출처였습니다. 헤일 드워스키는 말했습니다. 욕구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의 힘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지금 내 안에서 이 욕구가 움직이고 있구나 하고 알아채는 것. 그 인식 자체가 이미 해방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정의 파도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 붙여지는 순간 조금씩 높이를 잃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하루 중 가장 불편했던 감정 하나를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짜증이었을 수도 있고 서운함이었을 수도 있고 이유 모를 무거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가슴 한가운데에 살며시 올려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 아래 내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이 있어야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저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눈이 감기고 의식이 흐려질 때 뇌는 오히려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갑니다. 그 경계 지점에서 던진 질문은 수면 내내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갑자기 무언가가 선명해지는 느낌, 혹은 어제의 감정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밤새 당신의 내면이 스스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도나 메소드의 창시자 레스터 레벤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정은 당신이 아니다. 감정은 당신이 들고 있는 것이다. 들고 있는 것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본질은 그 감정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훨씬 더 넓습니다. 오늘 밤 그 고요함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아 보세요. 다음 강연에서는 세도나 메소드의 실전 3단계 질문 전체를 함께 따라갑니다. 감정을 느끼고 욕구를 찾고 그리고 실제로 내려놓는 그 구체적인 과정을 단계별로 경험하게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오늘 밤도 당신의 내면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편안히 잠드세요.